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그래도 코스닥 조금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중에서 몇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정동욱 멘토님, 오늘 시장 잠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달렸습니다. 최경환 노믹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형주 매수가 내일부터 또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 지금까지 올랐는데 내일도 더 가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업종으로 싹 골라서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요, 6,200억 이상을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매수를 3거래를 연속하던 기관이 오늘 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기관은 연일 매도. 근데 외인은 오늘 약간 주춤한 매수세. 자,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코스피가 쉬어가는지 아니면 코스닥이 다시 반등을 주는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정동욱 멘토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고 또 내일 시장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예, 오늘 시장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경환 노믹스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대만의 가권 지수보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메리트가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부합하게 이제 외국인이 가권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지난주에 가장 큰 금액을 매수했던 국가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귀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지표도 이제 나날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의 지표 자체가 8월 말이나 9월 말까지는 굉장히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이러한 대형주 랠리가 조금 끝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일장 만약에 코스피가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대형주가 내일장 만약에 금요일까지 쉬어간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중소형주 코스닥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장 코스닥 조금 한 1%가 가까이 밀렸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1차 바닥 확인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형주가 간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뭐 한간에서는 미국의 뭐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까지 모두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코스피만 좋고 코스닥은 안 좋으냐 이렇게 조금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닥과 비교하기는 조금 힘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수년 전부터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과 코스닥 지수를 비교하는 게 이제는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러셀 2000 지수 자체가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을 다지면서 반등을 꾀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러셀 2000 지수 자체가 본격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서고서 상승으로 랠리를 시작한다면 이제는 코스닥 지수 역시 바닥권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코스피는 잠깐 쉬었다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코스닥은 이제부터 그래도 조금 반등 포인트를 모색할 수 있다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요. 제가 바닥 포인트로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530에서 540포인트 구간을 바닥 포인트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좀 보건대 좀 시동을 걸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 아직은 출발을 안 했어요. 하지만 조만간에 한번 출발해 준다면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인데 하나 걱정인 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든 큰 종목이건 작은 종목이건 작은 종목은 안 되겠네요. 상관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을 보고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외인들과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양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돌아와야 됩니다. 네.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매도 오늘 쳤지만서도 그래도 지수는 안 밀렸다. 조금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도출. 코스피는 앞으로 계속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도 이제 전이가 된다 그러죠. 코스피의 힘에 따라서 코스닥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전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 얼마죠? 코스피 제가 2100 말씀드렸어요. 그 이상 제가 올해 얼마까지 본다고요? 좀 세게 말씀드려서 2300까지도 봅니다. 내년 시장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뭐 조정이 나왔다 가겠지만 하여튼 그런 포인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 오늘 시장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 게 많지만 그래도 조금 몇 가지 좀 짚어봐 드리자면요. 사실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업종별로도 이미 막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얼마에 들어가야 되고 코스닥은 얼마에 들어가야 될까? 지금 시점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도멘토님께서는 만약에 사신다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비중 지금부터 얼마나 좀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저 지금부터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뭐 다 내일 장부터 당장 매수를 한다면 코스피 7 그리고 코스닥을 좀 3 이렇게 7대3 비중으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비중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역시나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에 입각한 투자가 올바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대형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상승률 자체가 20%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랠리가 시작되면 한 뭐 수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대형주 랠리가 끝난 다음에 중소형 랠리가 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가 갈 때는 코스피 대형주가 뭐 수개월 동안 간 수익률, 상승률 자체를 뭐 2주, 한 달 만에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를 버릴 때가 아니라 중소형주도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는 꾸준히 매수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말씀드리냐면 비중을 6대4 코스피가 6 코스닥 4로 해서 내일장부터 한번 보자. 대신에
개별주 모멘텀은 지키셔야 됩니다. 왜죠? 지금 코스닥 실적 시즌이 아직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직 불안하죠? 그런 포인트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은행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은행주 날아가고 있죠?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멘토님, 은행주가 최근에 그냥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오늘 시장에서 봐도 기업은행이 어제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와서 13%까지 올라가다 5% 마감을 했고, 뭐 우리금융 마찬가지고 하나금융 전부 다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은행주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대응책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를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가파르게 달려온 국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이 뭐 증권주와 함께 이러한 금융주들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세를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지금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PBR이 0.6배 수준입니다. 정말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모멘텀이 가미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냐? 바로 최경환 노믹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직접 며칠 전에 그 연설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봤었는데, 생방송으로 봤을 때 대형주 사고 싶다 막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왜 은행주에는 호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호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이러한 글로벌적으로 정부의 부양책이 나온다면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은행 업종의 상승으로 다가온다. 이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발표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은행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TI나 LTV 규제 완화를 실시하면서 역시나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유동성, 국내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로 다가오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정말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면 은행주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갑자기 부양책을 접지 않는다면 은행주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베노믹스가 나왔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신누타 종목이 수십 개가 나왔다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 바로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들이 수십 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최경환 노믹스에 의해서 국내 시장도 상승을 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상승률이 부합하는 이런 종목들이 다소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누타 종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배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 중에 하나니까요. 10배거, 신누타, 10배 이런 뜻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요. 최근에 은행주들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죠. 자,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에서 이전에 은행주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티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벌금 맞은 거 빼버리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 냄새가 났어요. 자, 글로벌 은행주들의 실적 자체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은행주. 뭐보라? 기업은행 말씀드렸죠? 얼마에? 13,000원에. 완전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금융주도 말씀드렸고, 오후장 방송에서 제가 은행주들을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계속 수급 100점주에 뽑아가지고 왔잖아요. 뽑아가지고 온 게 그냥 제가 뽑아온 게 아니라 수급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특징주로서 떠오르니까 했던 거죠. 이미 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근데 은행주들을 급하게 매수한다? 아니에요. 조정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조정이 나갑니다, 여러분. 네. 자, 정부 정책은 분명히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장기적인 트렌드로 볼 때 은행주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2분기 이어서
3분기, 4분기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계속 갈짓자로 은행주들은 대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 충분합니다.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 급할 필요 없다. 천천히 느긋하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업종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요. 바로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이요. 9% 하락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이 3.3%, 뭐 대우조선해양 5%, 현대미포 4% 정도씩 급락을 좀 했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은 그 실적 추정치보다 10배 더 안 나왔습니다. 와, 1조가 넘는 영업손실. 엄청난데요. 대신에 뭐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업종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락을 좀 그렸어요. 자, 조선주들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도 있고 또 3분기 때 또 실적이 불안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좀 기로에 서 있는데 정동 멘토님께서 조선주 지금 포인트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조선주 이제 사야 되느냐 이렇게 뭐 김선님 멘토님이 물어봤을 때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안 좋은 실적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오늘장 조선주들이 대거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제가 왜 매수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다는 역시나 수주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주 모멘텀 굉장히 큰 폭으로 수주 모멘텀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에는 사실상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없습니다. 실적은 지금 나오다시피 굉장히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해양 플랜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해양 플랜트마저 이제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조선주 조금 다가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또 한 번 급락을 한다면 조선주 이제는 바닥권에서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말에 굉장히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다량 큰 폭의 수주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이 이제 빠르면 4분기부터 실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내일장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다시 한번 3분기 실적 발표될 즈쯤에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조선주가 하락한다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조선주는 반등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관점에서는 빠르면 뭐 2분기 실적 시즌 내 그리고 늦어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즈음에는 그때부터는 조선주를 좋은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셨죠? 하반기가 핵심입니다. 하반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보는 거 여러 번 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차트 하나를 열어서 자, 삼성중공업들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니까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려보자면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말씀드렸습니까?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 요 포인트에서 두 번째 상승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몰라요. 상승 포인트 나올 때 이 동그란 포인트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 포인트에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포인트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수급은 아니죠.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들어와 줘야 돼요.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들어와 줘야 돼요. 자세히 볼게요. 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기관들이 사거리를 매도잖아요. 보이시죠? 네, 외인들도 매도.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최근 들어 흐름입니다. 요 포인트 자체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뒤바뀌면서 차트 흐름 자체도 여기 보여드린 요 포인트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림이 바뀔 거라고요. 네, 상승 쪽으로. 그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당장의 매수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 또 하나 더.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 이후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아니시면은 쉽게 다가서는 종목은 아니다. 업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힘들지만 버티셔야 된다. 왜? 지금은 바닥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현대중공업 잠깐 볼게요. 이건 뭐 답도 안 나와요, 사실. 이런 거는 참 말씀드리기도 참 미안할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큰 흐름에서 볼 때도 뭐 여기 지키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안 빠지고 여기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써드릴게요. 네.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제대로 밀려버립니다. 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려고 현대중공업이? 근데 실적이 말이 되는 게 나와야지. 말도 안 되는 예상치 10배가 안 좋은 종.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버틸 리가 있나요? 그럼 3분기도 현대중공업은 끔찍한 건가? 아니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일부러 떨어낼 수도 있고, 떨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추이 자체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쉽게 더 이상 밀리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크게 밀렸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 포인트가 확인되면서 이 정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번 올라갔다 싶으면 또 사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요런 그림을 좀 봐야 돼요. 부탁드릴 것은 수급은 정말 안 좋았어요. 네. 외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야금야금 팔다가 오늘은요. 완전 폭탄 물량 18만 주, 기간도 23만 주 정리를 했거든요. 정말 많은 물량을 정리했잖아요. 지금 개인만이 사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뭐라 항상 말씀드려요? 좋은 거 아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힘드셔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이 물리고 많이 좀 기다리신 만큼 그 이상 걸리는 게 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셔야죠. 아셨죠? 네, 힘내시고 기다리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세 번째 바로 이것 준비했습니다. 배당주. 자, 여러분들 배당주 오늘 사실 대형 배당주들이요. 급등을 했어요. 급등. 뭐 예를 들어 보자면 통신주에서는 SK텔레콤, KT, 요즘 특히 SK텔레콤이 급등을 했고요. 은행주 가운데서는 기업은행이 배당과 실적 같이 받았어요. 급등을 해버렸고 그 다음 하나 더 유틸리티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진짜 한국가스공사는 배당 포인트, SK텔레콤도 실적보다는 배당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배당주들이 사실 말씀드리지만 연말 배당에서 가장 사기 좋은 시점은 5개월에서 6개월 전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현재가 또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또 어떻게 코스피 위주로 상승을 주니까 대형주에서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안 갔던 배당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른 건 못 사겠고 매수가 팍 들어옵니다. 그 수혜를 받은 게 특히나 뭐 KT나 SK텔레콤이나 한국가스공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정도멘토님, 배당주가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매수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당 육성 정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존의 고배당주들은 사실상 주가 상승이 조금 미적지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성향이 낮았던 배당은 주되 배당 성향이 낮고 시가 배당률이 낮았던 이런 종목 위주로 역시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배당률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늘 장은 기존의 고배당주들이 주도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통신주들은 뭐 대거 급등하면서 5%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세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배당 세율이 15.4% 정도였는데 이를 5%에서 10% 내외로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 분리 과세로 추진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고배당을 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의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업은 절대 사지 말아라 이러한 불문율이 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최경환 노믹스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게 배당주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국내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배당률을 높인다면 충분히 코스피 랠리가 뭐 3,000선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들이 조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수급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시선이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모두 배당주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고배당주가 조정세를 겪는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졸리신가요?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졸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희가 좀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맨날 드립니다. 다 때려 맞추잖아요. 그렇죠? 집중하십시오. 배당주 얘기를 또 드려볼게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재밌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종목을 계속, 지수에서 매수를 계속해줍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코스피가 뭐라고? 스프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 튈 것이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대로 때려 맞췄는데 배당 매력. 잘 보세요. 지금 FOMC 회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금리 인상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야, 이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정말 타이밍이 예술인 게 아베노믹스 할 때 그렇게 꾹꾹 참더니만 이제 터뜨려 버린다. 이번에 그 한국판 양적 하나 제가 볼 때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거 참고 도대체 몇 번을 참았습니까? 1년은 넘게 참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잔치에서 외인들은 이전부터 팔았나요? 계속 샀어요. 배당 정책 이번에 한대요. 외인들 오늘 6천억 샀습니다. 어제 3천억 샀어요. 잠깐 쉴지언정 만약에 내일 쉴 수도 있겠지만 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배당주 좋아요. 조정이 온다면 꼭 사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몇 가지 짚어드렸던 아까 SK텔레콤,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KT가 배당을 좀 안 할 수도 있겠죠. 왜요? 구조조정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갔고, 하지만 자회사 매각건으로 인해서 재무도 안전해졌고 그런 포인트가 있죠. 자, 배당주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핫하게 띄워드렸던 종목, 수익을 대박 내드렸던 종목, 기업은행 한번 수급 볼까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외인들은 다 팔고 나가는데 기관들이 좀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수위가 셉니다. 개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물량을 퍼펙트하게 사줍니다. 근데 오늘 투신이 약간 나가긴 했어요. 또 들어오긴 해요. 근데 외인들은 매도가 많나요? 줄었어요. 그래서 개인 물량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멀리서 보세요. 자, 개인이 팔고 나가는 거. 기관은 사주고. 그렇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왜요? 실적까지 좋아버리니까 튀어 올라갑니다. 다른 거 볼까요? SK텔레콤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자, SK텔레콤도 보니까 기관들이 그렇게 안 사는 기관들이 몇만 주를 샀어요? 1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줍니다. 뭔가를 지금 외인들 이거 빠져나간 거 안 들어올까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볼까요? 한국경제TV가 죄송합니다. 서울경제TV인데 방송사고 났어요. 자, 자,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를 줬는데 한국경제TV가 나와요. 손가락이 지금 저주를 받아놓습니다. 자, 기관이 28만 주 매수, 외인이 16만 주 매수 들어옵니다. 자, 요 포인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거 보자면 이제서야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국가스공사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튀어 올랐다고요. 이제 조금 제대로 지 이름값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이게? 올랐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고요. 모두 SK텔레콤도 이것도 이제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조정 좀 나오고 다시 올라갈 추채비할 겁니다.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배당에 대한 매력과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포인트.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먼저 사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당주 놓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우선주는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좋긴 하지만 우선주들은 아직은 때가 좀 이르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배당주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모두 투어 종목 보합 마감하면서 현재 1.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3일 아시아나항공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의 0.4%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이 오늘장 2.91%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4.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노영성 멘토의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늘 장중 손절가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나무느 멘토의 CJ ENM 역시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박종형 멘토의 히든카드 종목이었던 한양디스텍이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16.8%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한화가 14.3%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입니다. 4위는 정동훈 멘토의 한국전력이 14.1%로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5위는 나무느 멘토의 CJ대한통운이 1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오늘은 공동 1위가 탄생했습니다. 김증 멘토의 마이크로 컨텍솔과 조민규 멘토의 윤테스트가 19.3%를 기록하며 나란히 1위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김지욱, 조민규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64.6%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62.1%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선유 멘토가 29.1%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높은 수익률을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종목이 많이 없죠? 네, 싹 비웠어요. 제가 아침과 이제 오후 방송에서도 종목을 싹 비웠습니다. 왜요? 삐져서. 네. 저한테 도움이 안 되네요, 여러분. 수익 내드려도 계속 삐졌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아주 가끔씩 하나씩 드릴 건데, 여기서는 방송 특성상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와, 갖고 나왔죠? 모두투어, 소폭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기회예요, 여러분. 모두투어. 네. 안 살 수가 없어요, 모두투어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3분기 실적 모두투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모두투어가? 그럴 수가 있나? 네? 모두투어가? 3분기 실적이? 동남아보다 유럽 여행을 많이 간다는데. 수급은 거짓말을 안 하죠, 여러분?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네. 잘 안 보이세요? 자. 외인 17만 주, 기간 40만 주 가까이 최근 한 달 새 매수입니다. 계속 사주고 있다고요. 뒤로 더 가면 더 사고 있어요. 계속 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투신이 판다고요? 꼴랑 얼마 팔았다고. 연기금 받쳐주잖아요. 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모두투어 제가 한번 방송에서는 손절을 쳤다가도 사기도 했는 그런 종목이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1%인데 제가 1% 보고서 매수 드린 거 아니잖아요. 크게 볼게요. 여러분 2분기 시 좋았죠?
2분기 실적이 원래 비수기인데 좋았다. 3분기 대박일 수가 있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 가지고 나왔어요, 종목을.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IPTV. 세 번째는 BTV 모바일입니다. 자회사예요. 네. SK텔레콤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회사죠? 자, 또 다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쪽은 어디냐면요. 연기금에서 MPS 연기금이에요. 네, 연기금에서 지분율을 6% 이상.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연기금의 10% 룰이 해제가 됐어요. 6%밖에 없어요. 이 종목이 여기서 멈출 종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 이 종목 진짜 심각하게 빠졌다 올라가는 중인데 연기금이 이거 10%까지 늘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포인트를 짚으셔야 됩니다. 늘릴 가능성. 왜? 올해 말 내년 성장성이 이게 대박이거든요. 뭐 때문에? 바로 IPTV 때문에. 자, IPTV 잘 아시죠? 집에서 리모컨 하나로 방송도 다시 볼 수 있고 돈만 내면 영화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극장 동시 개봉하는 거 같이 볼 수 그런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집도요. 이 회사 제품을 씁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회사 거예요. 언니들이 이뻐서. 네. 자, IPTV가 왜 이 회사가 하반기랑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되냐? 이따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지만 먼저 짚어드리자면 이 회사는 IPTV가 PB로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로 인해서 지금 IPTV 쪽에는 이 회사는 어떻게?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그런데 실적은 다른 쪽에서 인터넷과 여타 다른 쪽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BTV 모바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도 쓰고 있는데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그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또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제한 데이터 맘대로 TV 봅니다. 근데 잘 안 봐요. 왔다 갔다 TV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잘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은근히 매출을 띄우더라고요. 네. 이거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나요, 혹시? 네.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건 얼마 안 됐지만 BTV가 그래도 꽤나 오래됐어요. 8년 됐어요, 8년. 오래됐습니다. 이 회사 뭘까요? 이제 눈치 다 채셔야 됩니다. 이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바로 준비해본 회사는 오늘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자, 제가 진짜 비장하게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방송에서만큼은 이제 종목을 제가 진짜 집중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낮방송 종목 잘 안 드릴 거거든요. 이 시간대는 원칙상 가지고 나야 되니까 종목을 제가 진짜 선별해서 고를 겁니다. 선별해서. SK 브로드밴드. 여러분 지금 차트 열어놨는데요. 보실게요.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크게 볼까요? 네. 많이 올랐었다가도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빠졌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차트는 이 모양인데 지금부터 엄청난 것을 보여드릴게요. 뭐죠? 제가 수급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수급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확대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계속 사줘요. 계속. 자, 보세요. 좀 빼고. 언제부터 갑자기 많이 샀죠? 거의 이때부터죠.
7월 18일, 21일, 거의 23일부터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23일부터. 차트 볼게요. 확대합니다. 자, 23일부터는 언제인가요? 요때죠? 긴 거 보일 때. 요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한 번 더 얘기하죠. 개떼같이 사고 있습니다. 차트 이거 갔나요, 이거? 움직였어요? 이날 고점 포인트가 얼마냐면 3,800원이에요. 3,800원. 지금 3,875원입니다. 기껏 2% 먹으려고 1.5% 수주를 떼고 먹으려고 이거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차트잖아요, 또. 뭐요? 보세요. 차트를 제가 좀 뒤로 빼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로 잠깐만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조정 좀 나오고, 안 빠지네? 이거 뭐죠?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시는 요거, 급등 패턴. 나왔잖아요. 수급이 어떻게? 퍼펙트.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건 진짜 꼭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비중은 10%.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쵸? 자,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2분기 때 예상치 부합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IPTV가 적자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흑자로 돌아섭니다. 실적 대박나죠? 연기금이 6%에서 어떻게? 10%까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현재 3,875원 부근, 항상 그렇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수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목표가는요, 일단은 짧게 갑니다. 얼마까지 제가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4,100원. 참 쪼잔합니다. 그렇죠? 네. 4,100원까지만 보고 상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 3,700원 깨면은 빠르게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한 번 10% 이상 대박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시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든카드에 앞서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세 가지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전력, 테크인, 그리고 현대제철까지 세 가지 종목이 담겨 있는데, 현재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대형주 랠리가 오면서 조금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국전력은 이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강력하게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테크잉인데 테크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소형주에서 자금을 빼서 대형주 쪽으로 특히나 외국인보다는 기관권에서 그러한 행보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마저도 중소형주에서 자금을 빼는 그런 사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한 시장 상황에 의해서 테크잉이 최근에 조금 조정세가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것과 그리고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핸들러 쪽에서 매출이 가미되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모했고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자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 랠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역시나 중소형주 랠리가 다시 온다면 테크잉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을 하면서 테크잉도 목표가까지는 조금 강력하게 홀딩을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근에는 1020원대로 다시 회귀를 했지만 올해 초
초 대비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화 강세와 그리고 철강석 가격의 하락 두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2분기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 효과가 3분기, 4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대제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의 히든카드 종목에 앞서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기업이다 이렇게 가져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 최경환 노믹스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를 보면 대부분 아실 텐데 카지노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국가 관련된 공기업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편입이 돼 있는데 공기업이 왜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느냐? 역시나 정부 정책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공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두 번째 상단에 있는 한국전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기업을 육성하겠다, 공기업을 살리겠다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기업은 사지 말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입는 기업은 사야 한다 이 말에 따르면 역시나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최근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최경환 노믹스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2100포인트까지 근접하는데 가장 큰 기인을 했던 그런 공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최경환 노믹스가 단기로 끝나기에는 조금 힘들고 역시나 장기성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경환 노믹스의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건 역시나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설, 은행주들이 이렇게 수혜를 입었었는데 이제는 최근 들어서는 앞서 키워드에서 있었던 이러한 배당주에 대한 최근에 가장 핫한 배당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최경환 노믹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가져온 것도 고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카지노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카지노, 우리나라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사실상 마카오, 미국, 글로벌적으로 카지노에 조금 이름이 있는 그런 국가보다는 성장률이 미진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역시나 그 이유라고 하면은 사행성 조장이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는 그런 규제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마카오를 본다면, 마카오에 빗대서 본다면 마카오 카지노 시장은 연간 10%가 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보다 커진 게 마카오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중국인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카지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은 필히 봐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몇 가지 종목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바로 강원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올해 초,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과 관련된 파라다이스가 국내에서는 카지노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높은 유보율로 추가 배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가스공사가 7%대 급등세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상 시가 배당률로 보면 2%가 안 되는 시가 배당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연간 시가 배당률로 3%가 넘는 시가 배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주의 매력도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향 또한 공기업 평균인 32%를 훨씬 웃도는 50%에 가까운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통신주가 랠리를 펼쳤지만 한국전력도 조만간 부각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양양국제공항 중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해하시는 게 내국인 전용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내국인 전용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출입객 비중을 따지면 1.4% 정말 미진한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정부 정책 특히나 강원도에서 이러한 산업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수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불법 시장 규모가 굉장히 과대하기 때문에 역시나 정부에서 이러한 불법 시장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러한 발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시장 규모가 75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카지노바가 지금 2조 원이 넘는데 강원랜드 매출 자체가 1조 5천억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법 시장에 갔던 사람들이 합법적인 강원랜드로 간다면 강원랜드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차트를 보면 강원랜드가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국면이 있습니다. 바로 전고점을 뚫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기업, 정부 정책을 등에 업었고 고배당주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3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히든카드 종목 강원랜드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 저희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